프랑스. 저는 프랑스 올림픽에 관련해 오멘, 어떤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남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언하셨는데 저는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기도가 있으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중 극우주의자들이 여러 공공시설을 타겟해 공격한 시도들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하게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여러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테러범들이 대거 검거되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은 무사히 끝난 듯 하지만 프랑스는 과연 무사할까요? 이건 선 넘은 겁니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겁니다. I will not be mocked. 나는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불의 피해를 받은 것인지 활활 타고 있는, 타버렸다기보다는 매우 강한 열기에 녹아버린 듯한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테러범들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날 만한 규모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가 난,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스카이라인, 건물들의 윤곽 자체가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 것이고 이 일은 프랑스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방지되거나 그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신을 모욕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 3차 세계대전. 중동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이제 내년부터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내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것이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럽은 자존심이 몹시 상한 푸틴에 의해 우크라이나 말고도 또 다른 동유럽 국가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국가가 폴란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아일랜드의 어느 주교님도 최근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일본 대지진.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오래전 1973년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후 미국에 그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20여 년이나 남은 일이긴 하지만 일본은 결국 침몰합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이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대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시는 분들은 살아남는 분들에 비해 복받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십시오. 주식시장, 그리고 대공황. 세계적인 대공황이 닥쳐오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저는 저번 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번 주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무덤덤하게 관망했습니다. 메릴이라는 증권사를 통해 들고 있던 모든 주식을 청산하고 슈왑이라는 증권사로 일원화하면서 현금화된 자산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기에 주식시장에 아직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월 6일 기도 중 6번, 3번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소리, 특정 언어로 들리는 얘기는 존재가 미약한 신 또는 영적 존재가 내뱉는 말이라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번, 3번이란 메시지는 어떤 소리가 아닌 텔레파시로 마음에 그 뜻이 그려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격이 다른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포기하신 분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임을 제가 압니다. 3번은 저번 주처럼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등락이 3번 닥쳐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감을 합쳐 모두 6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큰 등락이 오고 나면 그 뒤에는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분들께 공개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내용을 말한다고 또 악플이 잔뜩 쏟아질 게 분명하고 이런 3번의 등락을 통해 돈을 벌어봐야 그리 큰 돈이 벌려지지도 않을 텐데 굳이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 수호천사가 저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알려서 사람들이 이삭줍기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공황 때 대다수의 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실 거고 한국의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만 폭락하지 않게 부동산 떠받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거라서 실물 경제, 실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삭줍기라도 해서 최대한 여유 자금을 만드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공황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대공황이 닥쳐오고 있다며 공포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보이던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 1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공포심에 쌓여서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삭줍기를 해보세요. 대기근. 마지막으로 기근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식량 생산 대국들,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모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비가 와야 할 때 가뭄이 들고 막상 비가 오면 폭우로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며 식량 생산에 관해 불길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 중국도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식량 수입을 늘리며 국제시장의 곡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량 생산도 차질이 생기지만 각 나라 간의 무역 관련 정치적인 문제까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몹시 낮은 대한민국의 경우 앞으로 식량 문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에 힘드신 분들을 보살피고 챙겨드려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이 기근을 헤쳐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